여러분, 제 이름은 김동호입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봤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 제 진료실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68세, 이철수 씨. 선생님, 발톱이 자꾸 아파서요. 저는 그분의 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발톱은 거의 검게 변해 있었고 두께는 정상의 3배. 발가락 주변은 붓고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철수님, 이게 언제부터였나요? 글쎄요. 한 2년 전부터요. 그냥 무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즉시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감염이 뼈까지 침범했고 폐혈증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발톱 무좀인데요? 아닙니다. 이건 무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입니다. 결국 이철수 씨는 발가락 2개를 절단했습니다.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받았습니다. 퇴원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발톱 하나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발톱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냥 무좀이야. 나중에 치료하지 뭐. 보기 싫긴 한데 아프진 않으니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은 발톱 무좀이 당신의 다리를, 심장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의사 생활에서 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발톱 무좀을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지,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발을,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발톱 하나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무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곰팡이지 뭐하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곰팡이입니다. 무좀은 의학 용어로 조갑백선이라고 합니다. 백선균이라는 곰팡이가 발톱을 감염시키는 것이죠. 이 균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발톱은 케라틴 덩어리입니다. 곰팡이는 처음에 발톱 끝에서 시작합니다. 발톱이 조금 노래졌네. 대부분 여기서 끝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톱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가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발톱 끝이 노랗게 변색, 약간 두꺼워짐, 통증 없음. 이 정도면 괜찮아. 보기만 싫을 뿐이야. 발톱 전체가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함. 발톱이 두껍고 울퉁불퉁해짐. 발톱이 부서지기 시작. 가끔 통증.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참을 만해. 발톱이 검게 변하거나 심하게 변형. 발톱 주변 피부가 빨갛게 부음. 악취 발생. 걸을 때마다 통증. 이제 좀 아픈데. 그래도 병원 가기는 귀찮아. 발톱 아래 고름. 발가락 전체 부종. 열감. 심한 통증으로 걷기 힘듦. 이제 병원 가야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4단계에서 병원에 오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이제 좀 아파서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곰팡이가 뼈까지 침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뼈입니다. 검게 변한 부분이 감염된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곰팡이 감염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무좀 발톱이 단순히 보기 싫은 발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다리를, 심장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봉화지겸입니다. 피부 깊은 층에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곰팡이 감염으로 발톱과 피부가 갈라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옵니다.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같은 세균들이죠. 이 세균들은 피부 속 깊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증상: 발이 빨갛게 부어오름, 만지면 뜨겁고 아픔, 열이 남 38도 이상, 오한, 걷기 힘듦. 봉화지겸은 빠르게 퍼집니다. 아침에 발이 조금 부었다가 저녁에는 발목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폐혈증. 혈액에 세균이 퍼진 상태입니다. 사망률이 30%가 넘는 치명적 질환입니다. 발의 감염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폐혈증이 됩니다. 심장, 폐, 콩팥, 간. 모든 장기가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3년 전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 72세 박영희 씨. 발톱 무좀을 5년간 방치했고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폐혈증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지금도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퇴원 후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발톱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무식했어요. 아니십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무좀 발톱이 있는 당뇨병 환자,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곰팡이 감염, 세균 감염, 혈액순환 장애 괴사. 이 과정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15%가 평생 한 번 이상 발 궤양 경험, 당뇨발 환자의 20%가 절단 수술, 절단 수술 후 5년 생존율 50% 이하. 절단. 이 단어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발가락 하나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발가락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잃고 걷는 능력을 잃고 독립적인 삶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이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면 심장 내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심장내막염이라고 합니다. 제 동료 순환기내과 의사가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 65세 남성, 김철수 씨. 원인 불명의 고열과 피로로 병원에 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내막염.
그리고 원인은 발톱 무좀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6주간 입원해서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았습니다. 심장 판막이 손상되어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톱 하나가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 논문에 실린 사실입니다. 무좀은 전염됩니다. 매우 쉽게. 수건을 같이 쓰거나 발톱깎이를 공유하거나 같은 욕실을 쓰면 전염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쉽게 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무좀 환자 수 연간 230만 명, 2023년 기준. 가족 내 전염률 60% 이상. 재발률 50% 치료 후 1년 이내. 여러분이 무좀을 방치하는 것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에게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제가 3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병원에 가십시오. 발톱이 검게 변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곰팡이 감염이 심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괴사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발톱 주변이 빨갛고 붓고 뜨거움. 이것은 봉화지겸의 신호입니다. 세균 감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다리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발톱 아래에서 고름이 나옴. 고름은 세균과 백혈구가 싸운 흔적입니다. 이미 감염이 깊숙이 진행된 것입니다. 항생제 치료가 즉시 필요합니다. 악취가 심하게 남. 곰팡이와 세균이 조직을 파괴하면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괴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데 발톱에 문제가 생김. 당뇨병 환자는 무좀이 생기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절대 나중에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피부과 또는 외과에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듣고 너무 무서우셨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좀 발톱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무좀은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항진균제 연고나 액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톱이 완전히 새로 자라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발라야 합니다. 나아진 것 같으니까 그만 발라야지 하면 재발합니다. 발톱 전체가 감염되었다면 먹는 약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합니다. 하지만 먹는 약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도 있습니다. 레이저로 곰팡이균을 직접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지만 비용이 비싸고 여러 번 치료해야 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이 너무 심하면 발톱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톱을 제거하고 감염된 조직을 긁어내고 새 발톱이 자라나도록 합니다. 수술은 국소 마취로 하며 통증은 관리 가능합니다. 새 발톱이 자라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나은 것 같으니까 그만해야지 하면 100% 재발합니다. 의사가 이제 완치됐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무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방법 1. 발을 매일 씻고 완전히 말리기. 발을 매일 씻고 완전히 말리기. 매일 저녁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히 발가락 사이를 잘 씻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으십시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예방법 2. 통풍 잘 되는 신발 신기. 하루 종일 같은 신발을 신지 마십시오. 신발을 두세 켤레 준비해서 번갈아 신으십시오. 신발이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방법 3. 면 양말 신기.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양말은 땀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면 양말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땀이 나면 양말을 갈아 신으십시오. 예방법 4. 손톱깎이와 수건 개인용 사용. 가족이라도 손톱깎이와 수건은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곰팡이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게 전염됩니다. 예방법 5. 공공 샤워실에서는 슬리퍼 신기.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공공 샤워실은 곰팡이균의 천국입니다. 반드시 개인 슬리퍼를 신으십시오. 예방법 6. 정기적으로 발 확인하기. 일주일에 한 번 발톱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색깔이 변했는지, 두꺼워졌는지, 갈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면 3개월마다 피부과에서 검진받으십시오. 이 6가지만 지키면 무좀 발톱으로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5분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위해 5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발톱인데 나중에 치료해야지. 그 나중에가 너무 늦었을 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발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은 우리를 평생 지탱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여러분의 발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발도 확인해 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습니다. 당신의 발이 당신의 인생을 지탱합니다. 오늘부터 발을 사랑하세요. 하루 5분 투자가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 진료실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합니다. 오늘부터 발을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한다. 안 한다. 당신의 선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